참 우리나라 국민들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요, 독도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 이런 무인도 돌섬 하나를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시끄러울 겁니다. 하물며 일본이 한국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가 점령했던 나라였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정말 대선을 저리 가라 하고 전국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점정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거기에 맞서는 제대로 된 시대 하나 없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몇 시간 동안 사드 배치 철회하라고 한 중국의 물건 보내는 회사 사장, 한국 사장과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몇 시간 동안 그 짓을 할 동안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는 분위기조차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트럼프의 실언인지 의도된 발언인지 저는 의도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 누구 하나 분개하지도 않고 있고 대선 후보들 중에 단 한 놈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들이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적 자존심조차도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어제 이 아이템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한 내용 중에 이 아이템이 거의 꼴찌입니다. 2, 3천 명, 3, 4천 명 볼까 말까 합니다. 저는 정말로 식민지 건성에 절어서 영원히 노예가 되고 싶은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영국이 미국을 보고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던 일부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국의 총리가 그 말을 했다면 미국이 야단이 났을 겁니다. 자,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 처음부터 식민지였던 국가에도 이런 말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엄연히 중국과 전쟁도 하면서 수차례 부딪히면서 버텨온 대한민국을 역사 속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는 어제 언급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들이 그 말의 진위를 물으니까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중국이 시진핑이 그 말했다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걱정이 아니라 분노를 하고 있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니 뭔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 그래 하는 거니 너네들 왜 신경 쓰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 사실관계 여부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확인하지 않은 채 미중 정상이 플로리다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의견을 교환했고 관련 사항은 제때 발표했다, 이 말만 했습니다. 자, 그의 이런 답변은요, 미중 정상 간의 대화인데다가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한 것인데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이런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하게 하는 겁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자진 해명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황교안 국민들을 향해서 어깨 힘주지 말고 시진핑을 향해서 제대로 힘 한번 주기 바랍니다. 콧물나는 사람이 뭔 미련이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라는데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사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한국 국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뭘 또 묻냐라고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 외교부 당직자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수천 년의 한중 역사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분노한 일이 더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즉 중국과 사드 등에 관련되는 또 중국의 경제 보복 등에 관련되는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주로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 A씨는 외국 정부기관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라는 구글의 경고문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즉각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커는 A씨가 받은 모든 메일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놓았다고 합니다. 구글은 경고문을 받기 전에 롯데와 관련된 이메일을 열어봤다면서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고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칼럼을 신문에 써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누군지 뭐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해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한마디로 뒷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다른 민간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도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할 때마다 해킹용 악성 코드가 담긴 중국의 메일이 여러 통 왔다고 합니다. 자, 중국을 좀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직후에 중국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경제나 기업 관련 이메일이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 아직도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랬는데 경찰은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는 개인이 해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사실관계를 미중 등의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황교안 대행이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은 미국과 중국 이 두 G2 대국이 한국의 남북 간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일부 나와서 흘러나갔다 하더라도 너네들을 우리가 당장 잡아먹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최고 수뇌부에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들은 현실에서 변할 게 없으니까 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이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이 반도, 옛날에는 반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만주 지방 또 그 위에 몽골 지방으로부터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점차 정착을 해서 반도 전역에 살게 되었겠죠. 중국과 우리는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딸릴 때는 이 속국처럼 조공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중국에서 독립된 별도의 말과 별도의 글과 별도의 이런 민족사를 가지고 솔직히 인종적으로 이제는 구분이 된 분명한 다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놓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슨 동인이 남만 북적 그리고 서용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시각이고요. 자, 우리가 중국하고 조공하고 우리가 때로 힘이 약할 때 조공을 중국에 바치고 책봉을 받는 이런 관계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자, 그것은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겪었던 현상이죠. 프랑스는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에 져가지고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입니까? 온갖 치욕을 다 겪었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가 즉위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에 패하거나 힘이 딸릴 때 치욕적인 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시진핑이 이야기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것은 조공과 책봉 관계에 의한 속국이 어느 정도 시점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한 신문은 광개토 대왕도 후연의 왕 모용보에게 책봉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후 후연이 신의를 깨고 침공을 하니까 보복전을 개시해서 407년에 후연을 멸망시켜 버리기도 했고, 장수왕은 이 중국의 동진, 남송, 북이 등의 여러 나라로부터 연이은 책봉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고구려가 힘의 관계상으로 볼 때 동북아의 패자로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도 송이 문화가 뛰어나고 국제교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송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교역상의 이익을 보고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냈지만은 이런 관계는 이 거란을 요 나라를 견제해야 될 송의 필요와 또 송의 여러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변방으로 국가로서의 이 위치를 극복해야 될 입장이 서로가 윈윈하기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침공을 고려 때 했고요. 그 이후에 몽고가 또 고려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형식상으로 속국처럼 됐지만은 이 고려라는 국호와 자치 정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 몽고는 전 세계를 휩쓸면서 당시 초토화시켜버리는 나라였고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한국이 좀 편안을 했습니다. 조선이나 고려나 삼국시대가. 근데 중국이 거대한 한 나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을 때는 꼭 침략을 하거나 우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한나라 때 고조선 멸망, 수나라 때 고구려 침공, 당나라 때 고구려 백제 멸망, 원나라 때 고려 항복, 명나라, 청나라 때 조선의 4대, 또 청나라는 침략도 했죠. 자, 이것은 거대한 국가 옆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시진핑 아래 시진핑이 황제처럼 되어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거냐. 저는 이번에 중국의 역사의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웃 나라를 무조건 침략해서 점령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사드 문제 등과 사드 경제보복 등과 관련해서 중국을 설득하겠다 말을 했지만은 국제관계에서 핵심적 이익을 설득의 문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진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지금 시진핑의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시진핑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고 집권 이후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밝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요, 독도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 이런 무인도 돌섬 하나를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시끄러울 겁니다. 하물며 일본이 한국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가 점령했던 나라였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정말 대선을 저리 가라 하고 전국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점정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거기에 맞서는 제대로 된 시대 하나 없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몇 시간 동안 사드 배치 철회하라고 한 중국의 물건 보내는 회사 사장, 한국 사장과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몇 시간 동안 그 짓을 할 동안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는 분위기조차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트럼프의 실언인지 의도된 발언인지 저는 의도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 누구 하나 분개하지도 않고 있고 대선 후보들 중에 단 한 식민지 국가, 처음부터 식민지였던 국가에도 이런 말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엄연히 중국과 전쟁도 하면서 수차례 부딪히면서 버텨온 대한민국을 역사 속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는 어제 언급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들이 그 말에 진위를 물으니까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중국이 시진핑이 그 말했다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걱정이 아니라 분노를 하고 있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니 뭔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 그래 하는 거니 너네들 왜 신경 쓰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 사실관계 여부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확인하지 않은 채 미중 정상이 플로리다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의견을 교환했고 한 놈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들이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적 자존심조차도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어제 이 아이템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한 내용 중에 이 아이템이 거의 꼴찌입니다. 2, 3천 명, 3, 4천 명 볼까 말까 합니다.
저는 정말로 식민지 건성에 절어서 영원히 노예가 되고 싶은 것이 이 나라 사람들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영국이 미국을 보고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던 일부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국의 총리가 그 말을 했다면 미국이 야단이 났을 겁니다. 자, 과거 자신들의 관련 사항은 제때 발표했다, 이 말만 했습니다. 자, 그의 이런 답변은요, 미중 정상 간의 대화인데다가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한 것인데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이런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하게 하는 겁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자진 해명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황교안, 국민들을 향해서 어깨 힘주지 말고 시진핑을 향해서 제대로 힘 한번 주기 바랍니다. 콧물 나는 사람이 뭔 미련이 있습니까? 자,